안녕하십니까. 설재윤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오늘은 볼처짐을 예방하는 설재윤 성형외과만의 안면유곽 수술, 광대 축소 수술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볼처짐이라는 것은 광대뼈가 얼굴 살을 이렇게 밑에서 받쳐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얼굴에 이런 데가 좀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어요. 이렇게 받쳐 들어 올리니까. 그런데 이게 올라갔다는 광대뼈가 이렇게 축소가 되면 그 위에 붙어 있는 이런 얼굴 살들이 좀 흐느적거리겠죠. 약간 이렇게 탄력이 없이 늘렁늘렁 하면서 밑으로 앉으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볼처짐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수술 방법에서 되게 그런 그런 볼처짐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입안으로 절개해서 이 앞쪽 광대뼈를 이렇게 축소한 경우에는 이쪽으로 많이 더 처집니다. 왜냐하면 입안 절개라는 것은 광대뼈가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만 하지 이 주변에 얼굴 살이 출렁거리거나 탄력이 없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볼처짐이라는 용어 자체도 개원가에서 최초 원조는 설재윤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쭉 해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을 초창기에 90년 말 1999년도 쯤에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처음 개설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볼처짐이란 말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광대뼈를 수술하고 나서 환자가 불만사항으로 입안으로 절개해서 광대뼈를 축소를 했는데 얼굴 살이 너무 살찐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당시 선생님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그 당시란 말은 최초로 이렇게 홈페이지들이 나왔던 그때 1999년도 2000년 초 이때 2000년대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 하냐면 상담자님께서는 얼굴에 살이 많거나 지방이 많으니까 지방 흡입을 하세요. 이렇게 답변을 하였고 또 얼굴이 처진 것 같다 그러면 상담자님은 원래 얼굴에 탄력이 없으니까 거상을 하세요. 이렇게 답변을 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 입안 절개와 두피 절개의 차이점에서 입안 절개로 광대뼈를 축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대칭이라든가 얼굴 뼈에 비정상적인 유합이라든가 또는 불유합 그 다음에 볼처짐 이런 것들을 이미 논문을 접해서 배웠기 때문에 저는 두피 절개를 2000년부터는 완전히 두피 절개로만 하였습니다. 물론 초창기에 3, 4년 동안은 4년, 5년 이 정도는 두피 절개보다는 입안 절개를 많이 하였는데 입안 절개로 광대뼈를 축소했을 때는 논문에서 말한 그대로 볼처짐이 얼굴에 수술하고 나서 볼에 붓기가 안 빠지고 빵빵하다, 처졌다,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았고 또 간헐적으로 했던 두피 절개에서는 얼굴에서 볼처짐이라든가 이런 또는 붓기라든가 이런 얘기가 없이 오히려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저는 제 살성이 좋아서 이렇게 원래가 회복이 빨라요. 이렇게 말하고 또는 그 수술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시기에 좋게 얘기를 했던 그런 비교를 한 이후부터는 2000년부터는 완전히 두피 절개로만 광대뼈 축소술을 하였는데 그러면 볼처짐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확실한 개념을 갖고 있기에 볼처짐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고 또 진료 차트에다가도 확실하게 기록을 해서 환자에게 그거를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문자로 메시지로 수술하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설명으로 볼처짐을 피하는 그런 효과 그 다음에 수술한 이후에는 그런 약속 이런 것들을 환자가 보고 또는 간직하고 하여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줬는가를 제가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광대뼈는 이렇게 근육들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광대뼈에는 근육들이 붙어 있는데 광대뼈가 이렇게 밑으로 키 높이가 낮아지면 이렇게 받쳐져 있던 근육들이 낮아지니까 이렇게 화살표 방향처럼 중력 방향으로 저렇게 밀리게 돼 있습니다. 또
광대뼈에서 이 뼈 자체가 이렇게 원래 있던 높이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정해놨다면 이 가로 높이보다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붙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분류합 상태에 있거나 했을 때 볼처짐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밑에서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원 안에 보면 광대뼈가 밑으로 이렇게 약간 뾰족하니 튀어나왔어요. 이것은 광대뼈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손가락으로 입 안으로 넣어가지고 여기로 눌러보면 위에서 밀려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보였던 삐쭉 나온 광대뼈가 눌려서 아픈 것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광대뼈를 축소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만이 얼굴 살이 이렇게 위로 당겨지는가, 이 안에서 이 광대뼈를 축소함과 동시에 이런 근육들을 당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근육들을 당겨줬을 때 간접적으로 바깥에 있는 피부살도 같이 위로 당겨가는데, 그거는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술 중에 제가 근육을 당겼을 때 바깥에 얼굴 피부가 이렇게 당겨 올라가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부분만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속 안에서 근육을 당기니까 이 바깥에 얼굴의 살도 간접적으로 따라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이렇게 촬영으로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과격하게 올라가는 건데, 실제로 약간 당기게 되면 볼살도 약간 당겨 올라갑니다.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도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근육을 당겨 올리는 거예요. 근육을 당겨 올리니까 아까 동영상에서처럼 바깥에 피부가 좀 당겨 올라갔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광대뼈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이 끝을 보면 약간 올라왔을 겁니다. 최소한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아야 되는데 약간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근육에가 이 뼈에 가서 이런 근육들이 다 붙어 있죠. 여기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이 뼈가 약간 당겨지면 이 근육도 당겨지기 때문에 볼살 처짐을 피할 수 있고, 오히려 수술한 이후에 훨씬 더 어려 보이는 동안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의 모습과 수술 후 모습인데, 이게 지금 수술 후 한 달째 모습인데 이런 데 보면 뭐 부어 보이거나 이런 모습이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여드리면, 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광대뼈 수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항상 광대뼈는 얼마나 많이 크기가 줄어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대뼈는 이렇게 항상 우리가 얼굴형은 계란형을 원하겠죠. 그러면 계란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갸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심으로 모아졌다고 해서 달걀형입니다. 그러면 얼굴도 수술한 이후에 이렇게 중심으로 모아져야 되고, 이 절골했던 라인들이 이렇게 분류합 없이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또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갖고 앞으로 모아지는 곡선형이죠. 측면에서 앞으로. 그렇게 했을 때 수술 후 얼굴의 모습이, 이 광대뼈 모습이 이렇게 중심으로 모아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심으로, 귀 앞에서부터 얼굴 중심으로 모아지는 그런 변화를 줄 때 얼굴도 작아 보이고, 이런 측면에서 이 여백이 줄어들기 때문에 눈, 코, 입도 가운데 가서 이렇게 정리된 듯이 아주 좋은 얼굴형, 즉 말해서 달걀형을 지향하는 그런 수술 효과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담에 대해서, 상담 내용에 대한 완성도,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여기다가 보면은 써놨는데, 분류합이라든가 완전한 분류합, 그 다음에 고정 부위만 붙어 있고 위에는 벌어진다든가, 그 다음에 광대뼈를 넣는데 이쪽에는 그대로인데 반대쪽으로 내려가니까 계단 현상이 오거나, 또는 광대뼈가 측면에는 항상 그 아치처럼 부드러운 곡선형인데 옆광대를 넣는다고 해서 이렇게 납작한 형태로 넣어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얼굴이 길어지는 직사각형 얼굴형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런 그 광대뼈가 줄어드는 크기에 비례해서 광대뼈 근육을 당기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볼처짐, 이런 것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효과에 대해서도 귀 앞에서 얼굴 정면 중심으로 모아져야 된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쭉 써놨는데, 이런 것에 대한 상담 내용에 대해서 완성도, 내가 얼마나 잘 그 수술 내용을 완성했나,
그 다음에 CT로 점검했을 때 그런 효과나 부작용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환자하고 약속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서 이렇게 촬영해서 환자 핸드폰에 넣어드리기 때문에 수술한 이후에도 환자분들께서는 안심하고 이렇게 회복 경과를 기다려 볼 수 있고 또 수술 전에도 확실한 저런 내용으로 환자분들께 제가 수술 전에 약속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록한 내용을 촬영해서 그 다음에 핸드폰에 메시지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안심하고 수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볼체즘을 예방하는 설재윤만의 광대뼈 축소 수술 방법이라고 감히 이름을 지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이 광대뼈 수술은 얼굴 정면과 45도 방향에서 굉장히 얼굴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뼈이기 때문에 꼭 올바른 수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